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주호 앵커입니다. 월가워즈의 네, 무슨 스타죠? 이스타입니다. 이스타. 이씨라서 이제 자꾸 그랬더니 항공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든 항공사. 하필 그 이름 지을 때 그 항공사가 이제 또 매각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랬습니다. 요새 미국장 좀 어때요? 약간 그러니까 며칠 동안 뭐 약간 부진하긴 한데 워낙 사상 최고가를 올해만 S&P 500 지수가 50번 넘게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잠깐 뭐 쉬어가는 것도 그렇게 그 이상한 일도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좀 장이 좀 심심하면 월가워즈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잭슨홀 미팅 최고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히트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뭔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 네네. 뭔가 증시가 심심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 했는데 그 한 가지는 좀 가볍게 이슈성. 오늘 바로 보면 가장 좋을 만한 이슈 하나 준비했고 두 번째는 낙태 금지법. 이게 말만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만으로도 이제 댓글 이제 쓰실 준비를 다 하셨죠. 근데 미국에서는 네. 그 낙태라는 그 항목, 동성애, 낙태 네네. 뭐 이런 게 네. 대통령의 성향을 구분하는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민한 이슈가 있는데 낙태 금지 법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거부터 먼저 가죠. 예. 무거운 거 좀 이따 하고. 자, 페이스북이 레이벤하고 라이방. 라이방 선글라스. 네, 그렇죠. 보잉 선글라스라고도 불렀던 그 레이벤하고 이제 그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했어요. 미리 예고를 했던 거고 사실 1년 전에 이미 그 트레일러 예고편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뭐 블링키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눈부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벌키하지 않을 거다. 무겁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클래식할 거다. 라고 하면서 제임스 딘의 얼굴, 그다음에 마릴린 먼로의 얼굴, 그리고 저기 마틴 루터 킹 레이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그것들을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왠지 이 세 명의 모델이 쓰고 있었던 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 개의 형태로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왜 죽은 사람한테 그걸 씌웠을까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마틴 루터 킹.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 지금도 뭐 탑스타 모델들 되게 많은데 네. 굳이 왜 그랬을까를 이제 클래식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가상현실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을 복원을 해서 네. 그걸 어떤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뭔가를 보여주면서 네네. 그 사람의 써있는 안경을 보여줌으로써 네. 굉장히 클래식한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첨단이 담겨있는 망상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그냥 넘어가시니까 당황스러워. 아니 뭐 요새 스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스타나 뭐 이런 사람을 그렇죠. 모델로 이스타. 쓰면 되지. 그럼 왜 굳이 옛날 사람을 했을까? 제가 그런 내용들은 후속 조치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오자마자 그 스펙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 그 외신의 반응 이 정도만 전해드릴게요. 그 페이스북 주거버거에서 연락해서 좀 이렇게 샘플 하나 보내주시면 월가워즈에서 한번 리뷰해준다고. 그럼요, 그것도 가능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쇼핑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스마트 글래스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기능을 넣다 보니까 되게 벌키했어요. 진짜 막 두툼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칩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가 다리밖에 없잖아요. 다리가 이만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권 기자 같은 경우에 이거 2015년 사진이긴 한데 오래되긴 한데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가 이렇게 생겼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다니면 티내고 싶은 사람이지.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분들. 아니요. 이런 분들. 나 이거 스마트 글라스예요. 이게 먹고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게 뭐 진짜 자동차의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유려해야 되는데 되게 이상한 모양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왜 타냐 그러면은 이게 좀 보여지기 위한 이런 안경도 뭐예요? 이게 첨단이에요? 뭐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 근데 그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치. 그게 문제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게 뭐 팔아봐야 몇 개나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키하지 않은 거. 그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나온 모양을 보니까 이건 그냥 선글라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나도 선글라스 바꿔야 되는데 이런 디자인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광고에서 나왔던 마틴 루터 킹이 쓰고 있었던 모델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그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 예전에 구글 글라스 기억나세요? 아, 예. 구글이 써 있었어요. 아. 안경에 구글이 써 있으면 이거 왠지 좀 끼고 다니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번에 페이스북 로고가 안 바뀌었습니다. 레이벤 로고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이 안경에 그래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넣을 데가 없는데 배터리를. 이건 진짜 없다. 이건 진짜 없는데. 그래서 약간 선글라스를 타겟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선글라스는 어느 정도 다리는 두께가 있잖아요. 예. 이쪽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기기를 넣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 자체만으로는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야 이걸로 어떻게 하루 동안 우리가 사용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팟과 똑같은 개념을 넣었습니다. 안경 지비 충전기예요. 안경 지비 충전기라 이거 보시면은 안경집에 그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넣으면 바로 충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이게 4번인가 5번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6, 5, 30시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방법을 좀 넣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안경보다는 선글라스 개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안경은 계속 쓰고 다녀야 돼요. 그쵸. 안경을 벗어서 안경집에 넣고서 충전을 하는 동안 나는 장님인가? 네. 근데 충전 시간은 좀 빠르겠죠? 에어팟도 사실 쓰다 보면은. 근데 이어폰은 24시간 내내 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안경은? 안경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라이방 선글라스를 좀 이용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사실 뭐 조금 더 제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나왔던 이 스마트 글라스의 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쓸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바보 같지 않다는 거. 누가 쓰고 다녀도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한 눈길을 끌진 않아도 된다는 거.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번에 스마트 글라스에 보니까 이게 2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느낌 있지 않으세요? 애기랑 놀다 보면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해서 막 뒤늦게 핸드폰 꺼내서 뭐 애플리케이션 키고 그 다음에 자세 잡고 찍으려고 하면 이미 그 순간이 지나갔어. 저 얼마 전에 박람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 우리 팀이 우리 그 찐이 PD하고 정 PD가 이거를 막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최태원 회장이 오는 거야. 찍어야죠. 근데 카메라 세팅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만 이게 부랴부랴 달려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걸 딱 찍으려고 봤는데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딱 찍어서 렉을 눌렀는데 저 앞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갖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경호원이 비키세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안경에 있었다면 페이스북 찍어줘! 그러면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진 찍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손으로 직접 누르는 방법이 있고 이 안경테 어디 누르면 된대요. 누르는 방법이 있고 페이스북 뭐 사진 찍어줘 내지는 페이스북 동영상 녹화해줘 라는 말을 해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 찍어줘 이것이 뭐 우리가 음성 인식의 항상 단점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잖아. 특히 한국말. 최태원 회장 와갖고 페이스북 찍어줘! 그랬더니 잘 못 들었습니다. 적합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성인식 기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이게 음성인식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사진 찍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사용 그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하긴 우리 스마트폰도 카메라 찍을 때 김치 하면 나오잖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안 써요. 또 누르죠. 그러니까 혹시 몰카의 우려 때문에 그 찍을 때는 이쪽에 뭐 빛으로 LED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돼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저 카메라 우리 찍고 있는 카메라에도 빨간 등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할 때 꼭 빨간 등이 들어와서 내가 찍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나쁜 점, 진짜 나쁜 점. AR 기능이 없습니다. 증강현실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 글라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저는 이거 발표하기 전에 뭐 딴 건 어려워도 내비게이션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에 AR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기대를 했었는데 화살표 같은 거 나오고 뭐 오른쪽으로 뭐 500m 앞에서 이런 것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AR 기능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저는 옛날 그런 거 생각했는데 우리가 항상 궁금하다가 저 빌딩은 얼마일까? 이게 딱 보면은 가격치. 그럼 가면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봐도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그러면 저 아파트가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에 탁 떠가지고 거기에 AR로 그러니까요. 얼마? 그럼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AR과 진짜 안 관련돼서는 되었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카메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카메라 픽셀이 5메가픽셀입니다. 5메가픽셀이 뭐 옛날 디지털 카메라 수준 아니에요? 아이폰 4 수준이에요. 지금이 12의 시대의 5? 다만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페이스북과 레이벤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작게 만들고 왜 이렇게 카메라 아무래도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카톡치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좋은 그 기능은 페이스북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찍자마자 페이스북에 바로 업로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데 좀 화질 나쁜 걸로 올려야 되겠죠. 거의 뭐 SNS 중독되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그러니까요. 중요한 순간을 뭐 놓치지 않는 건 좋지만 화질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고. 근데 대형 화면으로 쓸 거 아니면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사실 모바일, 그때 모바일 환경에서 볼 때도 네네.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화질이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 정도로 SNS 할 정도는 충분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CNBC에서는 일단 한마디로 평가하기로는 좀 박해요. 패셔너블한 장난감 그 이상도 아니다. 정도. 근데 얘기 들어보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스마트 글라스라기보다 그냥 카메라 달린 안경 같은 느낌? 코 위에 안경? 뭐 코 위에 카메라? 저는 이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뭐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299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2018년에 스냅이라고 하는 그 SNS가 또 있어요. 네, 그 네. 스냅에서는 이게 바로 스냅에서 내놓은 스마트 글라스였거든요. 이거 딱 봐도 벌키하죠. 산수 잘하게 생겼네. 이게 $350 정도이니까 사실 $299인데 여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능이보다 약간 너디하다. 그렇죠. 이것도 참 쓰고 다니기 어려운. 물론 이거보다 신제품이 나와서 더 깔끔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기능이 좀 적기 때문에 $299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어팟보다 좀 싸네요. 얼마죠 그게? 300 맞아요. $300 넘죠. 한국으로 한 3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가격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가격 맞췄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딱 한눈에 보기에는 한 번 재밌고 말겠는데 정도. 진짜 페이스북 중독자분 아니시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왜 페이스북에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페이스북이 내놓은 첫 디바이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애플이나 아이폰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은 그냥 SNS라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플랫폼이 없어서 항상 애플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약에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을 뺀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애플에서 우리 이제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 안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인정보 가지고 광고하는 회사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라는 거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욕망이 항상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디바이스를 내놨다라는 거는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생태계를 뭔가 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건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2030년까지 그 디바이스로 증강현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팔찌를 좀 이렇게 공개한 적은 있었어요. 이건 진짜 계획하고 있는 팔찌인데 뭐냐면 그거는 상용화되는 건 아니고 상용화된 전혀 그냥 개념 단계예요. 개념 단계인데 뭐냐면 이제 안경을 쓰고 이 안경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기계가 필요한데 뭘로 조절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팔찌가 나의 손 모양을 인식을 해서 그 팔찌 이게 제가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그냥 그 안경에 있는 메시지가 넘어가고 이 팔찌를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게 뭐 활도 쏘는 건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처럼.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닌텐도 위 같은 거네. 이거 들고서 그런 거죠. 테니스도 하는 그런 식으로 조절을 이 팔찌에 있는 센서로 하는 그런 방식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뭐 메타버스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첫 발을 내딛는 첫 발을 내딛었지만 사실
일단 사야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이 살지는 진짜 가격도 라이방 선글라스 가격이고 네네. 생긴 것도 라이방 선글라스랑 비슷하게 생겼고 네네. 그럼 라이방 선글라스를 살려는 사람이 그냥 한 번 정도 사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선글라스는 브랜드 값이 많으니까 네네. 약간 그 브랜드라는 게 기기를 넣었을 때 생겨나는 원가 부분을 좀 상쇄해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디자인만 예쁘게 나오면 안경 산다 셈 치고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안경 선글라스 살 건데 기능도 있네?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안 하고도 그냥 쓰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예. 두 번째. 낙태. 낙태는 좀 예민한 주제죠.